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산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다음 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추석 연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3박 5일 방미 일정 마무리하고 지금 귀국길에 오른 상황인데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죠. 취임 후 두 번째 기조연설. 작년과 좀 내용이 많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톤도 좀 그렇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럼요. 작년과 금년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작년 이맘때 같으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또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보면 굉장히 격한 그런 연설을 했단 말이죠. 지금 기억해 보면 만약에 미국과 동맹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문 대통령도 그보다 수준은 좀 낮지만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연설이 위주였다면 금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 아주 칭찬했고 본인이 한 일이 굉장히 잘 됐고 이런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쟁 직전에 갔던 한반도가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됐다. 특히 그 과정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있었다. 경의와 감사를 표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나름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특히 최근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전문가 초청 참관 하에 영구 폐기 얘기도 했고 미국의 상응 조치 하에 뭘 하겠다. 영변 핵실험을 직접 언급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빨리 핵을 해결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그 의지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고 상한 조치를 하자. 그 역할을 유엔이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뜻이 분명하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면 대통령의 말씀이 아마 그걸 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이 입증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밝은 미래를 이끌기 위한 어떤 국제사회 노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총회장에 나왔던 북한 대표단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어떻게 교수님 보셨어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고 이제 박수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연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용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입장을 잘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지금 문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종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상당히 들어가 있었고 이러한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남북미 3국 간에 다 지금 가지고 있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제재 언급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리용호 외무상이 그 폼페이오 장관에게 할 얘기지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제재 해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제 비핵화 끝까지 제재는 유지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미국 내부에서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은 첫 단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 11월 정도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합의문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긴다면은 글쎄 종전선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종전선언 정도 되는 어떤 상응 조치와
뭐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 정도가 뭐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 협정을 가기 위한 첫 단계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그 지금 센토사는 그 시작 단계였고 이번에 그 비핵화 단계의 첫 단계에서의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북미 정상회담 예비돼 있는데 아마 그런 단계에서의 뭐 성과가 일단은 중요한 거지 제재 해제를 지금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방북을 하는 일정이 준비돼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좀 실무적인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가게 되는 걸까요? 예, 그것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고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에 평양에 와달라. 그 초청에 수락을 해서 이제 10월 중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가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의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과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시기 전에 원래 본인이 가겠다고 발표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마. 그래가지고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서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마. 그러니까 그럴 바엔 뭐 하려고 가냐. 가면 빈손으로 올 텐데 오히려 더 비난만 받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못 가게 된 건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와라 그랬으니까 빈손이라도 좋으니까 와라. 아마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그렇게 김영철을 통해서 한번 미국을 흔들어 보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빌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의 입장을 홍보하고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대표단이 박수를 안 치면 건 안 되죠. 박수를 당연히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편지를 보낸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신 대로 비핵화를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걸 빨리 털어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런 것이 분명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 그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6.12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찰과 검증이거든요.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북한이 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아마 정상회담 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됐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의 서신 자체가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면 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불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종전선언 혹은 또 그 비핵화에 관한 어떤 상응 조치들이 어느 정도 물밑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물밑 작업에서의 진전은 이미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나온 거죠. 예. 그 지금 문 장군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지 못했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북미 간의 줄다리기를 했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핵심 고선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 대신에 영변 핵시설 폐쇄라도 해라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철이 거부를 했던 것인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선종전 선언이라는
그 용어 대신에 상응 조치라고 상당히 누그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요구가 뭔지를 잘 알고 어느 정도 중재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응 조치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길 바라는 것이고, 하지만 미국은 선 종전선언 못 해주겠다. 미국이 주장하는 그 핵신고수 제출도 아니고 그냥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하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그래서 이제 상응 조치라는 거를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북미 간에 아마 지금 계속 그 리용호하고 그 폼페이오 장관이 논의를 하는 것일 거고, 그 아까 이제 문 장군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신고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찰 문제, 검증 문제인데, 그 영변 핵시설을 폐쇄를 하겠다면 그 사찰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두 가지가 지금 논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핵 폐쇄, 핵 시험, 영변 핵 시험장 폐쇄 때문에 종전 선언까지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종전 선언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감대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그 종전 선언 상응 조치로서 어느 종전 선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하지만 종전 선언을 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장 폐쇄 이 플러스 알파를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북이 이루어지고, 아마 거기서 조율된 것을 어느 정도 합의 단계로 못을 받고 뭐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기 장소를 조율하는 그러한 방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어떤 대응을 해준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다라고 하다가 북한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취소하면 된다. 바로 다시 제재를 가하면 된다. 특히 이제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다시 없애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미국에게 들으라는 의미로 좀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대미 메시지 성격이 크죠. 어쨌든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종전선언이 되면은 뭐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유엔사 해체 문제 이런 게 당장 대두가 될 것이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그 유엔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번복하는, 즉 유엔사 해체에 기반이 되는 그 안보리 제재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만들겠다. 막 이러한 의지를 계속해서 살짝 비치고 있어서 종전 선언이 되면 유엔사 해체까지 진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북한은 아니더라도 뭐 러시아, 중국이 그걸 시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해줬는데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뭐 그거 어떻게 되냐? 그 비핵화 안 하고 종전 선언 해주고 그러면 뭐 북미 간의 관계도 상당히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변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제재까지 해제가 되고, 그러면 남북 간의 경협 그리고 북중 간의 경협도 갑자기 막 진전이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그 제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러한 우려들이 미국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그런 입장들, 우려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럼 미국이 뭐 하고 싶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 깨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걱정이냐, 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미국 조야에 있는 이제 그 보수층들,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층을 향해서 좀 종전선언을 좀 독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서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뭐 10월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좀 늦춰지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또 회담 결과, 성과를 축하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계속 시종일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뭐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 미국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 제가
주목한 그 표현은 그겁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성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 있거든요. 게임하지 않겠다 이런 예, 표현이죠.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시간 문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북한과 협상을 많이 해봤지만 북한은요. 상대방이 서두르면 그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르고 조급해하면 어떤 시간의 목표를 두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판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렇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선언거를 앞두고 여기서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에게 뭔가 양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에 쫓기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김영철의 편지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 급한 일이 아니고 시간 게임이 아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뭐 비록 10월 달에 가기로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금년 내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느긋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는 좀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10월 중 열릴 가능성, 10월 직후에 열릴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가능성,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불법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한 범죄 행위와 같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슨 반대급부를 주고 상조치를 하느냐. 이걸 내려놔야 관계 개선, 종전선언,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핵을 하나 내려놓으면 하나 주고 하나 놓으면 하나 주고 이렇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지금 걸려서 앞에 못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이 미국의 요구, 국제사회의 요구 이거 내려놓기만 하면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대제재도 해제해주고 종전선언, 평화체제,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협 다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제가 볼 땐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굉장히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했을 때 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가져가기보다는 그때는 뭐 다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미국이 혹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대면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뭐 제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확고한 입장은 어쨌든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된 분명한 조치와 약속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한다면 미국도 아마 어느 정도 이를테면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된 일정한 북미 교류를 다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인도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 제재 틀을 깨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뭔가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또 편지를 받았다.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꺼내서 직접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내준 건데요. 글쎄 뭐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다른 어떤 추가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할 만한 메시지가 혹시 또 추가로 담기지 않았을까 뭐 이러면 추측성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까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뭐 한두 번 이제 그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아주 그 자질자질한 내용들은 안 담겼을 거예요. 굵직굵직한 거. 즉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가 있다.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원하고 북미 간의 경제적인 관계가 돈독하길 원한다. 아마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표명이 가장 큰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주 자질자질한 예를 들어서 무슨 초기 비핵화 뭐 핵신고
뭐 영변 핵시설 폐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큰 청사진, 예. 북미 간의 어떤 협상 프레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북한의 미래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 폭스 뉴스 인터뷰라든지 뭐 CFR 연설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 여기에서 계속 나왔던 거는 결국은 김 위원장의 어떤 비핵화 의지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친서에도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29일에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뭐 여지껏 지금 문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랬고 작년과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지금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을 분이 바로 이 리용호 외무상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에 했던 발언은 어떤 것이었는지 작년 그 유엔 총회 발언을 한번 듣고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망언으로서 취임 8개월 만에 백악관을 수판할 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데 이어 유엔 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늘고온 투존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한 발언들도 많았고 했는데 이번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역시 북한도 달라질 겁니다.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 돈 얘기도 했고 깡패 얘기도 했고 투전꾼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서한을 뭐 보내고 또 6.12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감사 그런 표현을 할 것이고 또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6.12 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지금 북한은 그동안 뭐 자기들이 취한 조치들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특히 뭐 미군 유해를 돌려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든지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준비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국제사회의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상국가로서 이러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군사 합의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최전방에 많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보 태세, 뭐 국권이 하는 건 당연한데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들 즉 그 북한이 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하면은 우리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사 합의문에도 실질적으로 도발을 했을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도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에 이러한 그 비군사화, 디스아머먼트를 한다고 해도 네. 이게 한미동맹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주한미군의 전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아니라 진짜 종전선언이 일어나더라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계속 굳건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주한미군이나 그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